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투, 40만 명의 병사들이 산채로 묻힌 장평대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인간의 야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승리가 남긴 잔혹한 대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 끔찍했던 46일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260년 중국의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마지막 단계로 7개의 강력한 제후국이 천하통일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대였죠. 이 시대는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시대였습니다. 외교도 전쟁도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는 바로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와 북쪽에 위치한 조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상항의 개혁을 통해 엄격한 법치주의를 도입하고 농민들을 전사로 만드는 혁신적인 군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투에서 적의 목을 베어올수록 더 높은 자귀를 받는 군공자귀제는 진나라 병사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맹수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조나라는 무령왕의 호복기사 개혁으로 기마수를 도입하여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나라의 명장 연파는 지혜로운 수비의 달인으로 불리며 어떤 강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철벽 방어를 자랑했습니다. 이 두 거인의 충돌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총사령관은 희대의 명장이자 냉혹한 전략가인 백기였습니다. 인간 도살자, 사륙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에서 패배를 모르는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백기의 특징은 단순히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 진멸된 적군의 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백기는 강력한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장평을 공격했습니다. 장평은 지금의 산시성에 위치한 곳으로 험준한 산맥과 좁은 협곡이 교차하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조나라의 심장부로 가는 길이 열리고 반대로 이곳을 지키면 진나라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조나라의 명장 연파는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공격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파는 강한 적과 정면 승부하는 것은 바보의 짓이라며 정면 대결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대신 그는 장평 일대에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하며 지구전을 펼쳤습니다. 연파의 방어 전략은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뚫리면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뚫리면 세 번째로 후퇴하면서 끊임없이 진나라 군대의 기력을 소모시켰습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거미처럼 연파는 진나라 군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견고한 방어선을 뚫고 조나라를 점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연파는 진나라 군대의 보급로가 본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오랜 원정으로 병사들이 지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 정확히 계산했던 겁니다. 그의 전략은 놀랍도록 주요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나라의 방어선을 단 한 차례도 뚫지 못하고 장평에 발이 묶였습니다. 백기조차 연파의 완벽한 방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3년간의 기나긴 교착 상태는 진나라의 소양왕을 극도로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진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기 시작했고 장기간 원정에 나선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진나라 내부에서는 연파만 있으면 진나라도 어쩔 수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진나라의 범수라는 책사가 기막힌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조나라 내부를 흔드는 이간계였습니다. 만약 연파를 제거할 수 있다면 조나라의 철벽 방어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막대한 금을 들여 첩자들을 조나라 전역에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술집에서, 시장에서, 관아에서 교묘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파는 나이가 들어 겁이 많아졌다. 진나라와 제대로 싸울 생각조차 못한다. 진짜 명장은 병법에 통달한 조괄이다. 조나라에 조괄이 있는데 왜 늙은 연파를 쓰는가? 특히 교묘했던 것은 조괄의 아버지인 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사는 조나라의 전설적인 명장으로 그의 아들 조괄 역시 어려서부터 병법서를 달달 외우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버지를 뛰어넘는 천재 장군 조괄, 조괄만 있으면 진나라
따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소문들이 조나라 전역에 번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조나라 조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조왕은 3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연파에게 이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고 국고는 바닥나가는데 연파는 계속 수비만 하고 있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라의 충신들과 원로 대신들은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조사의 부인, 즉 조괄의 어머니조차 궁궐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조괄은 아직 어립니다. 병법서만 읽었지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제발 연파 장군을 그대로 두십시오. 하지만 조왕의 고집은 돌덩이처럼 완고했습니다. 진나라의 이간계에 완전히 속은 조왕은 연파는 겁쟁이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조괄이 나설 때가 되었다며 연파를 해임하고 조괄을 40만 대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진나라에 전해지자 백기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연파라는 거대한 장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풋내기 조괄이 앉게 된 것입니다. 백기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조괄이 장평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파가 3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방어 진지들을 모조리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방어선은 우리 조나라 용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진나라와 맞붙어 이길 것이다. 조괄의 호언장담에 일부 젊은 장교들은 열광했지만 전쟁을 경험한 백전노장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괄은 병법서 손자병법의 구절들을 줄줄 외우며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지식은 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얻은 실전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장교들이 진나라에 베끼는 교활한 자입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해도 조괄은 겁쟁이들의 변명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조괄의 성격을 간파한 백기는 완벽한 작전을 짰습니다. 먼저 일부 부대를 후퇴시키는 척하며 조괄을 유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의 공격에 밀려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조괄은 이 가짜 후퇴를 진짜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봐라. 진나라 군대가 우리를 무서워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제 완전히 섬멸할 때다. 조괄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후퇴하는 진나라 군대를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백기는 조괄의 군대를 험준한 협곡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이 협곡은 마치 거대한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넓지만 나오는 길은 매우 좁았습니다. 조괄은 승리에 도취되어 이런 지형의 위험성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40만 조나라 군대가 모두 협곡 안으로 들어가자 백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협곡 입구와 출구에 매복해 있던 진나라 정예 부대가 일제히 나타나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마치 주머니 입구를 단단히 묶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협곡으로 진입한 조나라 군대의 상황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입로와 퇴로가 모두 차단되고 진나라의 대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조나라 군대는 문자 그대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급 문제였습니다. 4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하루에 소비하는 식량과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추가 보급품이 들어올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그나마 가져온 식량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병사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더욱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말의 고기를 날로 먹는 병사들도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해골처럼 야위어갔고 군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사라졌습니다. 굶주림에 미친 병사들 사이에서는 동료의 시체를 두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협곡 곳곳에서는 굶주림과 추위, 절망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조괄도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40만 대군이 협곡에 갇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정예 부대를 선발하여 포위망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만약 포위망의 한 지점이라도 뚫을 수 있다면 최소한 일부 병력이라도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6일째 되는 날 새벽 조괄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아 결사적인 돌파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직접 선두에 서서 진나라의 포위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백기가 구축한 포위망은 철통 같았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조괄은 진나라 궁수의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총사령관의 죽음을 목격한 조나라 병사들의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의지를 잃은 조나라 군대는 백기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한 조나라 병사의 수는 무려 40만 명에 달했습니다. 백기는 이 엄청난 숫자의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진나라로 데려가자니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40만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했고 그들을 진나라까지 이송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욱이 40만 명의 전쟁 포로를 진나라 땅에 두는 것은 엄청난 안보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더 큰 문제였습니다. 조나라로 돌아간 40만 명의 병사들은 언젠가 다시 진나라와 맞서 싸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장평대전의 굴욕을 잊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올라 더욱 강력한 적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때 백기가 내린 결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40만 명을 모두 묻어버려라. 단 어린 병사 240명만 살려서 조나라로 돌려보내 이 참패를 알리게 하라. 그날 밤 장평의 협곡에서는 인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거대한 구덩이들에 밀어넣어지고 산채로 흙에 묻혔습니다. 비명과 절규, 살려달라는 애원의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마지막까지 흙을 파내려고 발버둥쳤고 어떤 병사들은 절망에 빠져 넋이 나간 채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진나라 병사들조차 충격에 빠져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평은 하룻밤 사이에 피와 흙이 뒤섞인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40만 개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그곳에는 원혼들의 한이 서려 있다고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은 240명의 조나라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와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하자 조나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40만 대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조왕은 절망에 빠져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조나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국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40만 명의 청장년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농업과 상업, 수공업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더욱이 진나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변 제후국들도 장평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듣고 진나라에 대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진나라는 악마들의 나라다. 백기는 인간이 아니라 사륙의 화신이다라는 소문이 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클수록 진나라에 맞서려는 의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결국 조나라는 완전히 몰락했고 진나라의 천하통일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평대전은 전국시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백기는 진나라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그의 잔혹함은 후세에까지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장평대전 이후 백기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를 견제하려는 세력들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재상범수는 백기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범수는 왕에게 백기가 너무 강해지면 언젠가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은근히 모함했습니다. 결국 소양왕은 백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백기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자결을 명령받았습니다. 나는 진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백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4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 역시 결국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쓸쓸히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장평대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연파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조괄이라는 미숙한 지도자로 바꾼 것은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진정한 리더와 이론만 아는 거칠의 리더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정보전의 무서움입니다. 진나라의 이간계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조나라의 핵심 전력인 연파를 제거했습니다. 현대에도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셋째, 승리의 대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백기는 전술적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40만 명을 학살한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영원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왕의 성급함, 조괄의 오만함, 백기의 잔혹함이 결합되어 40만 명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장평대전은 단순한 고대 전쟁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권력, 리더십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교훈서입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역사를 통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